네, 오늘은 장윤선 없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소님들다 뉴스공장의 박현광 기자입니다. 장윤선 기자께서 3년 만에 처음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3년 돌이켜보면 딱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동안 어목한 시기에 불철주야 편의점을 밤낮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던 장윤선 선배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이번에는 좀 푹 좀 쉬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장윤선 기자의 빈자리가 좀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제가 1일 점주가 돼서 편의점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님 모시고 이번 주 처리 예정인 추경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장윤선 없는 장윤선 좀 나왔습니다. 네. 어색하시죠, 의원님도? 예, 아닙니다. 야, 근데 어제 그젠가요? 네. 전화가 왔어요. 예. 출연을 좀 장윤선 해달라고. 선배가. 그래서 저는 오늘 있는 줄 알았어. 와. 좀 근데 우리 배신감을 느꼈나요? 박형광 기자면서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추경안 이제 예결위원장 되셨는데 지금 사실 추경안 통과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점 사안이기도 하고 예. 책임감이 좀 막중하실 예.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이제 여당의 애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뭐 그렇죠. 아주 막중한 책임감도 있지만, 권한도 근데 지금은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이후에 소비 심리는 아주 극도로 위축돼 있고 네. 경제도 어떤 성장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외적인 요건도 뭐 이란 전쟁,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내외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해서 정말 좀 책임감과 무게감 그리고 또 이제 비장함 이런 것들이 더 앞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발목 잡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추경은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율하시는 게 되게 큰 숙제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이걸 진행시키는 것이 뭐 당선 축하금이다 이런 저는 이 막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추경의 필요성은요.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죠. 당선되자마자 30조 추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들도 현재 그 민생의 어려움, 경기 진작의 필요성 이런 걸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당연히 똑같은 취지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뭐 당선 축하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본인들 반성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좀 민생을 외면하는 거의 막말성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막말이 또 너무 잘 먹힌다라는 게 또 문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내부 세부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안 통과 언제쯤 되시나요? 저는 원래 목요일 날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목요일 날. 근데 이제 뭐 국회는 여야가 있고 또 야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금요일 날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 이번 주는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4일 날 하시는 거죠?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4일까지는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 본격적으로 추경안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하나 현안 질의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 근데 이제 양자 대결로 지금 구성돼 있고 뭐 정청래, 박찬대 이렇게 양자 구도인데 사실 좀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지지자들끼리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좀 서로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물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정치에서 민주적인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죠. 이 선거는 하는 거고 경선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하는 후보자가 달라서 이견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선거가 치열할수록 이제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다시 두 분 다 똑같이 주장하는 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맞습니다. 국민 중심인 나라를 만들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용광로처럼 또 합치고 또 다른 선거에서 또 경쟁을 하고 또 합치고 이런 과정이 민주정당에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게 예. 치열한 면도 있지만 네. 좀 재미있는 면도 많잖아요. 아마 서로 경쟁하는 후보들이 네. 이 의원총회장 입증하면서 그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서로 손잡고 입장하셨죠. 하는 네. 건 저는 빵 터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 경쟁하는 과정은 치열할 거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셔야 되죠. 둘 다 네. 한치의 저는 뭐 착오 없이 네. 딱 선거 결과 나오면 또 자기들 한 명은 단대표가 되고 또 두 분 다 너무나 우리 민주당에서 중요한 자원들이기 네. 때문에 또 그 위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일할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중진 의원으로서 한 말이 잘 들었습니다. 중진, 네. 나는 중진이 아닌 것 같은데 중진 의원이시잖아요. 마음은 지금 마음 초선 의원인데 마음은 청춘이고 초선 의원인데 자꾸 중진이라고 해서 예. 그래도 외교위원장까지 하시는 네. 중진 의원님. 네. 그 사실 추경안 통과가 되게 급한 상황인 건데 네. 사실은 뭐 더 빨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놔두고 계속 네. 신경전 벌이면서 좀 늦어진 감도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아쉽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인사말 드리면서 이게 절박하고 비장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현장. 이 자영업 민생 현장이 소상공장 너무 안 자영업자들은요. 뭐라고 할까 거의 포기 상태. 음.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제 지역구가 전북 익산인데요. 예. 구도심을 가면요. 네. 상가가 반절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정말 을씨년실했거든요. 문을 지방은 더하죠. 더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재정의 역할은 당연히 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시기인데 너무 정쟁에만 자꾸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늦어진 이유도 사실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협상 끝났잖아요. 끝났죠.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네. 전반기 원협 구성 관련된 협상은 전반기에 한 번, 2년 뒤에 후반기에 한 번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협상 결과가 결국은 법사위는 민주당이 하는 걸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법사위를 가져오고 싶으면 2년 후에 내년에 다시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그때 협상할 사항이지. 그렇죠. 지금 왜 갑자기 네. 이 법사위를 달라고 합니까? 그건 아직도 민생 이런 데에 대한 관심보다도 법사위를 가져와서 그렇죠. 사실상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럼요. 거죠. 예. 그 모든 걸 법사위에서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어 막겠다는 건 이재명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발목을 잡고 견제를 하겠다. 네.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 네.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에 안 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선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인데 다시 한번 예. 발목을 잡고 발목을 늘어지는 잡고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들이 거의 이거 정쟁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받아들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민생 현장은 굉장히 힘들고 급한데 네. 그래서 정쟁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좀 늦어진 점 아쉽다 네. 이 말씀이신 거고. 네. 지금 추경안 30조 추경안 중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게 당연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겠죠. 네. 직접 돈을 받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가장 쟁점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논쟁이 있는 네네. 부분이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얼마나 받게 되냐 이런 거 다들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이게 언제쯤 지급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 때도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금요일 날 추경을 통과를 목표로 하면 네. 빠르면 7월 말이면 7월 말. 바로 지급이 될 수 네.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네, 늦어도 8월 초. 예. 이게 이제 뭐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까지 합쳐도 네. 이 경험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면 7월 말 8초
직접 여름 휴가쯤 예,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받을 말씀이신 수 거죠.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